안녕하십니까 각도이TV 시청자 여러분, 권홍우의 돈과 역사. 네, 오늘도 저희들에게 돈과 역사의 시간 항해자로 항해를 이끌어줄 권홍우 서울경제신문 기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계속 자본주의 버블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캐서 발굴하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유명한 것은 튤립 버블, 예. 그다음에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이 있었고, 또 여기에 빠지면 서러운 버블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영국의 남해 해사 사우스 씨 버블이 있었습니다. 이게 미시시피 버블하고는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 사건인데 해결하는 과정들이 프랑스하고는 조금 다른 궤적을 보여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근대의 초강대국, 사실은 영국이 별로 볼 게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인구도 프랑스보다 훨씬 적고요. 한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고요. 면적도 작고. 그렇죠. 또 더군다나 프랑스는 유럽 중앙에 있었지만 영국은 그야말로 잉글랜드였죠. 아일랜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그 웨일스 그 밑에 그 서남부에 있는 웨일스도 정복한 지는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죠. 다른 나라였는데 이런 과정, 이 전후에서 스코틀랜드하고도 완벽한 통합을 이뤘고. 이 미시시피 버블 이후 이제 사우스시 버블이 나오는 그때도 또 여기에 또 걸출한 이름이 또 하나 나와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때 또 이름이 나오는 거죠. 뉴턴은 사실은 그 유명하긴 하지만 이 투자의 쪽박을 찬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가 천체의 1분 1초인가를 다 이렇게 계측하고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인간의 간기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측량할 길이 없도다. 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영국의 남해에서 버블을 얘기하자면 남해가 도대체 뭐냐? 그러게요. 우리 서해 동해 남해는 한마디로 그 중남미를 가리킵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식민지, 북미 식민지는 자기네와 프랑스하고 싸움하는 곳이라고 여겼고, 그걸 뺀 모든 게 남해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를 지칭한 게 남해였죠. 근데 영국도 역시 남해에서 버블이 나기 전까지는 프랑스랑 동일한 과정을 거쳤어요. 어떤 과정이냐면은 재정난입니다. 그 재정난인 게 영국의 1710년경에 어떤 한 양반이 재무장관이 딱 됐는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30억 파운드가 빚인데 잔고는 고작 5천 파운드? 근데 영국이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 영국 역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 유럽의 온 나라들이 대부분 전쟁을 다 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우리 동맹이 영원한 게 아니라 적의 적은 나의 편, 또 어제의 그 적이 우방이 되고 오늘의 우방이 적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갈라서 싸웠어요. 이런 전쟁에서 대표적인 게 뭐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재정난에 허덕였어요. 재정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로또를 팝니다. 로또? 복권? 복권을 잉글랜드 은행이 맡아서 팔아요. 근데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 남해회사는 요 전에 다른 회사 이름을 세웠는데 남해회사가 그걸 맡아요. 로또 판매를? 이 사람이 그 정치계에 친구가 많았어요. 존 블런트라는 사람인데요. 남해회사의 사장. 근데 돈에 대해서는 아주 칼 같은 감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권을 발행해서 소금을 복권을 발행해서 성공합니다. 그 왕실 부채랑을 좀 갚아줘요. 그 나중에 이 존 블런트가 왕실의 신임을 얻게 되니까 영국 국채를 갖고 오시오. 갖고 오면은 남해회사 주식과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그 스킴은 자체는 아까 존호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코너에서 얘기 드렸던 프랑스 미시시피 버블도 미시시피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했던 거고요. 그 사이에 방코 제네럴을 통해서 현금을 발행해서 그걸 교환해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런 방식이었죠. 여기서는 다만 근데 그 프랑스 미시시피 버블은 루이지애나라는
그 토지 담보가 있었죠. 네. 여기는 뭐가 담보냐? 회사 이름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담배. 네. 라틴 아메리카와의 교역권입니다. 교역권. 당시에 무역회사라는 거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어요. 네. 왜? 동인도 회사가 너무 잘 나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인도 회사 같은 게 또 하나 생긴다. 음흠. 동인도 회사는 돈 있는 사람들이나 투자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음흠. 남의 회사라는 게 생겨서 우리한테 투자 기회가 생겼다. 음흠. 신난다. 일확천금이다. 근데 또 하나가 신난다 하고 생각했던 배경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영국 사회의 분위기가 일확천금을 바라는 분위기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째는 여러분 장화 신은 고양이라는 것 아실 겁니다. 근데 음흠. 그 장화 신은 고양이도 실제로는 이쪽 얘기에서 나온 겁니다. 딕 휘링턴과 그의 고양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이거는 딕 휘팅턴이라는 소년이 가난한 소년이 네. 런던에 와서 구두 닦기를 하고 뭐 돈을 약간 모읍니다. 근데 이 당시는 딕 휘팅턴뿐만이 아니라 네. 영국 그 농민들이 도시 노동자로 변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 모직 공업이 발달하면서 네. 영국 지주들이 농토를 뭉개고 거기다가 양이들을 풀을 씹습니다. 앵클로죠. 그리고 네. 울타리를 치고 네. 여긴 내 사유지니까 들어오지 마 하고 공시를 합니다. 그게 앵클로저였죠. 네. 그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양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농민들이 자기 터전을 잃고 도시로 쫓겨가니까 네. 이 사람들이 도시의 하층 노동자가 됩니다. 그 산업예비군이 되는 거죠. 예. 이 어린 소년 딕 휘팅턴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느 날 얘가 그 고양이를 하나 만나서 고양이를 챙겨주고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지름길을 여겨졌어요. 네. 그 해외 나가서 어느 왕의 궁전에서 그 만찬에 초대해서 갔는데 존 휘팅턴이. 예. 네. 근데 쥐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자기 친구인 고양이를 갖다가 푸니까 궁전에서 쥐가 사라졌대요. 예. 그 궁전에서 고양이를 비싸게 사고 존 히팅턴은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고 나중에 런던 시장도 되고 이랬던 게 전래 동화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냐? 예, 리처드 휘팅턴이라는 사람의 실화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전래 소설에는 각색이 돼 있었겠죠. 소가 들어가 있겠죠. 예, 예. 근데 리처드 휘팅턴은 런던 시장을 4번 역임했어요. 이 얘기에 깔린 것은 바다로 나간다. 그건 돈을 크게 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꾼다. 왜? 삶이 비참하니까. 그래서 로또도 된 겁니다. 네. 복권 장사가 된 겁니다. 남해에서 버블이 터지기 한 10년, 20년 전쯤에 네. 어마어마한 대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핍스라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이 스페인의 보물선단이 어느 바다에, 미국 앞바다에 빠져 있다는 정보를 듣고 네. 몇 년 동안 거기를 찾아 헤매다가 어허. 그 배를 난파선을 발견을 해요. 아. 한 2달 동안 쉬지 않고 자맥질하고 한 번 더 들어가면 나는 죽겠다. 한 순간까지 자기가 직접 물속에 들어갔다고요? 예. 사람들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조기 2명하고 같이 들어갔대요. 예. 그래서 왜 많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다 털리니까 또. 예. 그래서 그 한 번 더 들어가면 나는 죽지. 이런 순간까지 퍼올린 게 은만 11톤. 네? 예. 금은 뭐 500kg. 와. 그게 30만 파운드였답니다. 와, 엄청나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다. 처음에. 그 30억 파운드라는 30만 파운드였습니다. 영국의 모든 빚이 30만 파운드였다? 예. 네. 그 30만 파운드를 건져줬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거저 올린 거네. 그렇죠. 그거 갖다가 자기가 얼마를 챙기고 네. 또 국왕인 제임스 2세에게 갖다 바치고 네. 그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배분을 했는데 그 최고 배분이 배당률이 11,000%였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 돈만 갖고 한 게 아니고 투자자를 모아서 그렇죠. 그동안 우리 이거 분명히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해오면 당신들 배당 받을 수 있으니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그래서 투자를 가지고 가다 리턴을 했는데 11,000%까지 예, 났다는 그래서 거죠. 그 다음에는 영국에 무수히 많은 보물 인양 회사가 생겼습니다. 이 말인즉슨 일확천금을 꿈꾸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 한국에도 그 보물선 이야기 있었어요. 주식시장에. 있었죠. 예. 어쩜 그렇게 똑같냐. 몇백 년이 지나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서 그 건들만 하면 터질 것 같은 시대에 남의 회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처음에는 그 국채를 인수해서 이 주식을 발행하고 국채하고 주식하고 바꿔준다. 처음엔 등가로 바꾸기 시작했죠. 예컨대 주식이 국가 채무가 10,000파운드라면 주식도 10,000파운드어치를 발행하는 겁니다. 네. 발행해서 그 똑같은 가격으로 그 발행을 했는데 네.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건 요즘에 신용 주식회사 그 증권회사 하는 신용과 다를 게 없어요. 네. 네. 주가가 좀 올라가고서 예. 그걸 돈으로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근데 이 주가가 처음에 그 100파운드로 시작한 게 1000파운드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거는 그 예컨대 정부의 부채를 10,000파운드를 인수했다. 그러면 이 주가가 10배로 올라가면 차익은 10배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1%만 올라가도 그 많으면 많을수록 부채 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네. 근데 이걸 영국의 정치가들이 가만 보니까 야, 요거 남의 회사가 실체도 그렇긴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저건 떼돈을 버는데 특혜 아니야? 하는 의혹이 일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때가 잡고 있던 시기가 토리당이 그 집권하고 있던 시기예요. 네. 그 영국의 재무장관도 토리 당원이었습니다. 존 블런트도 토리에 접근해서 그 여당선 의원들을 구워 삼고 때로 매수하고 그래서 요 스킴을 그 성공시킵니다. 그 네. 국채하고 남의 회사 주가하고 네. 그 교환하는 거를 성사시킵니다. 네. 근데 오로지 한 가지란 거는 주가가 올라야 돼요. 주가가 올라야지만 이익을 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영국 국채를 내가 그냥 그 남의 회사 그냥 그대로 다 안게 되는 거예요. 국가 채무를. 네. 국가 국채를 가지고 이 주식을 바꿨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바꿔줬죠. 예. 국채를 가지고 바꿔줬으니까 이 주가가 오르면 국채하고 말 상관없이 주가만 오르면 이 국채값을 조금밖에 지불을 한 게 아니니까 예, 예. 그 차익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 떨어진다. 생기는데 만약에 예. 오르지 않는다면 반대의 경우에 국채를 다 떠안아야 된다. 떠나는 거죠. 네. 근데 남의 회사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버금지죠. 또 헛소문을 대단히 많은 헛소문을 올립니다. 네. 스페인 아까 남해가 라틴 아메리카라고 했잖아요. 라틴 아메리카는 다 스페인의 네. 식민지였는데 네. 포르투갈 빼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을 브라질을 제외한 포르투갈 식민지인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한국의 기차권과 무역권을 얻었다. 남의 회사가. 예. 근데 그게 뻥이었죠. 그렇지. 스페인인데 뭐 스페인이 그렇게 호락호락 해줄 거가 스페인과 전쟁 중이었어요. 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새로운 그 네. 뉴스를 터뜨립니다. 네. 호재를 터뜨립니다. 예. 그 호재를 터뜨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는 걸리버 여행기를 쓴 다니엘 디포도 있어요. 예. 사실 다니엘 디포는 소설가 이전에 밀정이었고 경제신문도 만들었고요. 네. 그 스코틀랜드하고 어떻게 되지 하는 그 통합을 위한 밀정이기도 했고 남의 회사의 헛소문을 터뜨리는 그 검은 역할도 맡았던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거기서 망했어요. 투자를 해서 망했는데 네. 뭔가 흔들 때마다 이들이 새로운 거 갖다가 계속 냅니다. 뭐냐? 네. 돈을 10%만 내. 10%만 내면 주식을 줄게. 또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네가 일단 가져가고 나중에 팔 때 돈을 내.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고 주식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발행하고 네. 이게 1719년 말에서 1720년 초까지 300파운드까지 올랐다가 네. 8월 달까지 1000파운드까지 뜁니다. 네. 나중에 안 되니까 존 블런트라는 남의 회사 사장이 이런 짓도 합니다. 주당 1000파운드.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고액으로 발행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고액으로 발행하는데 이게 뭔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배짱이지? 네. 뭔가 있다. 네. 그래갖고 또 따라붙어요. 그런 수까지 동원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는 그야말로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아까 스페인에서부터 무슨 네. 권한을 받은 것도 아니니까요. 아니고 예. 그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오로지 소문만 갖고 부풀린 것 뿐이었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1000파운드짜리 주식을 발행할 때 이놈이 이젠 그 벙커가 끝났구나. 네. 그래서
익절매를 합니다. 네, 네. 이익 실현을 하죠. 예, 예. 뉴턴은 어떻게 했냐면요. 처음에 100파운드 시절에 소문 듣고 왜? 국회의원들이 저걸 사니까. 유력 의원들이 사니까. 네, 네, 네. 뉴턴도 재밌던 게 이분도 그 과학자로 지낸 시간은 45살까지밖에 안 돼요. 네. 나머지는 전부 관변에서 기울였습니다. 네, 무슨 공무원 했었죠? 네. 근데 뉴턴이 그래서 고급 정보를 갖고 접할 수 있는 위치인데 국회의원들, 유력 국회의원들이 사고 고위공직자들이 사니까 자기도 따라 삽니다. 그 한 200파운드 언저리에서 짭짤하게 벌었어요. 네. 2배 수익을 올렸어요. 3배까지 2몇 배 수익을 얻었으니까. 네. 그런 다음에 8분 능선 가서 자기가 판돈 갖고 또 삽니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어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냐. 그리고 한 번 더 사요. 상투 가서 한 번 더 삽니다. 이야, 더 오르니까 이건 내가 제대로 했네. 예. 야, 이거 긴가민가 이러면서 그래도 이거 사야 될 건 더 이상 오르기 전에 이제 그래 속으로 한 셈 치고 사자 하고 샀는데 더 올라. 그래서 역시 주가가 곤두박질 쳤을 때 네. 100파운드 안쪽에서 뉴턴이 팔고 날린 돈이 요즘 돈 한 20억 그렇죠.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쫄딱 거지가 됐다는 소리. 뭐 네. 아주 완전히 그 투자금을 전체 날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관계는 도무지 계측할 수 없다. 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근데 뉴턴뿐만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개미 투자들, 요즘 말하면 개인 투자들이 이런 투자 경로를 밟았습니다. 네. 그럼 영국은 프랑스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까지는. 네. 이제부터가 달라요. 영국이 회의를 합니다. 이때는 스페인과 평화조약을 방해해서 강금됐던 존 처칠 공작과 그리고 로버트 월폴도 풀려났어요. 네. 풀려났고 로버트 윌폴이 시권을 잡게 됐는데 사실 윌폴도 나중에 때려잡겠다고 해놓고 초기에 네. 뭘 남분에 투자했어요. 그 월폴도 거기서 짭짤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네, 네. 근데 윌폴은 이걸 자기의 정치적인 기회로 여겼어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하고 돈이 있는 동인도 회사하고 잉글랜드 은행을 불러 모아서 남의 회사에서 그 발생된 손실을 니들이 반분해라. 아하.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갚아라. 그래서 그걸 나중에 영국 국채로 통합되기도 하고 예. 영국 정부는 남의 회사 버블을 20세기까지도 갚았습니다. 세상에. 몇백 년을? 예, 몇백 년 동안 갚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다 깨진 것들을 국채를 가지고 샀으니까 국가하고 연계된 거. 그럼요. 그러니까 1년에 또 영국 국채는 영구채 아닙니까? 나중에 네.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1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3%짜리도 있고 4%짜리도 있고 네. 연간 이자는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영국은 그걸 20세기까지 갚았다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영국 재정은 곤란을 겪었지만 신용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또 월풀 얘기가 재밌는 게 월풀은 이 비밀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의원들한테 매물 먹였으니까 그렇죠. 뇌물 장부 다 있는데 뇌물 장부 갖고 있는 사람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인 그 블런트는 도중에 남회사 주가 막 오를 때 그 공로로 남작 지위를 받았습니다. 네. 그 남작 자기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 블런트는 의원들을 찾아가서 협박을 했어요. 만약에 날 잡아놓으면 니들 다 푼다. 그래서 블런트는 무사했고 남작 자위도 유지했고 네. 그 월폴은 그 투자들에게 뭐 손실 변제 줬으니까 영웅으로 떠돌려요. 네. 청렴한 영웅. 네. 20년 동안 수상합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윌폴은 첫 번째 수상이 아닙니다. 월폴은 그 제일 재무대신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영국사에서 그를 최초의 총리로 여깁니다. 왜? 총리가 하는 짓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21년인가를 했죠. 그러면서 토리 휘그의 양당 지대도 어느 정도 같이 되고 네. 그리고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을 했는데 여기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처리 과정이 완전히 다르죠. 네. 네. 저희 프랑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시시피 버블의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이었던 존 로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쓰면서 추방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책임을 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네. 이런 거고. 영국은 그 잉글랜드 은행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있고 또 그 정부에서도 그 끝까지 변제하겠다, 채무를 변제하겠다 이런 걸 인치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신용은 유지했던 거죠. 또 그 로버트 윌폴이 처음에는 나쁜 의도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골라서 숙청하기 위해서 남의 회사 사건을
악용했지만 네. 결과는 점진적인 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그래서 영국을 보자면 영국도 그 안에 많은 전쟁을 겪고 7년 전쟁 겪고 또 미국도 독립하고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재정 수요가 컸지만 영국 국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영국은 빌리면 갚는다. 네, 빌리면 갚는다. 나폴레옹 전쟁에서도 그 영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썼고 나폴레옹은 세금과 현지 조달, 다시 말해서 약탈이죠.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도 영국이 이긴 겁니다. 네. 또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 신용이란 것은 18세기, 19세기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적으로 뻗어나가고 프랑스는 그 뒤를 쫓아가는 결계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가 영국은 점진적인 개혁, 그렇지 못한 프랑스는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한꺼번에 터졌어요.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터진 것을 우리는 혁명, 리볼루션이라고 하죠. 네. 프랑스 혁명과 그 영국의 대영제국으로의 발흥 이런 것도 사실은 그 거품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그 영국의 남해해사 사우스시 버블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용을 형성한 국가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상황들이 천지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투자도 해보면 언제 가장 위험하냐면 너희들 못 믿겠는데? 하는 순간 절단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신용이 한 군데 끊어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끊어지면서 서로 못 믿어서 지불 결제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불 결제가 안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일컬어 공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작년도 2020년 3월 달에 상당히 위험했어요, 사실은. 상당히 위험했었던 게 뭐냐면 석유 가격이 그때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석유 캐는데 자기 돈으로 캐는 게 아니고 채권 발행해서 캐는데 갑자기 금리가 몇 배씩 치솟는 거예요. 실제로 20% 넘게 금리가 치솟으니까 얘네 다 망하겠네. 얘네 이거 돈 못 갚겠네. 그럼 어떡하자.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제 줄도산이 시작되겠구나. 에너지 기업발 그러면서 굉장히 경색됐는데 바로 그 부분이었죠. 연준에서 회사채도 사준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코로나로 인한 공항으로 가는 공항 열차가 멈추고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거기서도 바로 이 신용이 난 너를 믿을 수 없어. 이제 자국이 망하니까 빨리 돈 회수를 해야지. 빌려주고 뭐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자본 시스템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어서 한꺼번에 자빠지거든요. 그게 진짜 옛날에도 동일하게 그랬다. 오늘도 이 사우스시 버블을 그동안에 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공항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가는데 이제 또 다음 시간에도 이 영국과 근처에 있는 나라의 공항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권홍 기자님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각도기TV 시청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